사실 우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군사 위성의 발사체가 ICBM의 엔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안보팀 신재우 기자와 더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북한이 10월을 딱 찍어서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왜 하필 10월입니까? 네, 10월이면 지금으로부터 2달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북한 스스로도 사고 원인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만큼 네. 3차 발사는 기술적으로 언제든 다시 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할 만한 이벤트가 3차 위성 발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창건일을 맞은 축포용으로서 활용. 두 번째로는 11월 겨울철 되면 평양 풍속 때문에 쏠 수 없다는 점. 다만 지난 1차 발사가 실패한 뒤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재발사하겠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85일 만에 쏘아올린 이번 상황으로 미뤄볼 때 10월 발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책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는 그 수해와 관련해서 내각 총리를 굉장히 강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1차 발사가 실패했을 때 위성 발사 총책임자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에게 근신 정도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가에 비하면은 비교적 작은 그렇네요. 징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으로선 한 번 실패로 쉽게 중징계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도 발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핵심인 엔진 결함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는 없을 거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아까 이 위성 발사가 결국은 북한의 ICBM 기술력하고 연관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로는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체는 ICBM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같은 발사체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우리가 아는 그 ICBM이 되는 셈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지금까지 ICBM 발사는 3번 성공, 우주 발사체는 2번 실패했다며 역으로 북한 ICBM 기술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 윤 대통령이 그리고 이 미국, 일본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보 공유가 안 됐었던 겁니까? 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정보 공유가 되긴 했지만 지난 정부 들어 한미일 정보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한미일 삼각 안보가 강화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의미 있는 정보들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보 공유를 밀도 있게 하고 내용이 굉장히 충실해질 것이라며 이것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에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 MBN에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